안녕하세요. 역사쌤 토니쌤입니다. 긴장되죠? 긴장되네요. 이거 네, 눈에 올라오시죠? 네, 긴장됩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로마 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프린트물을 나눠줬는데 한번 읽어 봐봤나요? 네. 이 말에 또 보니까 자신 있는 거 보니까 안 읽어봤네요. 네? 아니에요. 쌤 완전 잘 읽었어요. 자, 이거 한번 그다음에 그 모르는 단어 있는 거 체크예요? 물어보세요. 어떤 게 기마병이요. 기마병은 뭐냐면 말을 타는 병사를 기마병이라고 그래요. 말을 타는 병사. 근데 이때 이제 기마병은 말값이 엄청 비쌌기 때문에 아무나 말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귀족들만. 그러니까 귀족들은 주로 기마병. 귀족은 기마병이었고, 그다음에 일반 이제 시민 또는 평민들은 이걸 갖다가 중장모병이라고 해요. 중장모병. 거기 그 그림에 나와 있죠. 이렇게 이제 방패와 창을 든 방패 플러스 창을 든 게 그나마 이제 방패와 창이 조금 말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제 중장모병, 귀족들은 기마병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었어요. 또 서로마로요. 어디 있죠? 그 뒤에 짱이에요. 뒤에 장에 서로마. 서로마. 일단은 이제 로마 제국은 이따가 뒤에 이게 서로마 제국과 서로마와 동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분열돼요. 제국.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분열되냐 그러면 언니 좀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분열되냐 그러면 이따가 이제 이게 원래 이게 로마 제국에는 이제 교황이 있었어요. 교황.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서 제일 높은 사람. 로마에는 황제가 있고 교황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 교황이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이렇게 원칙을 갖다가 내세운 거예요. 어떤 원칙을 내세우냐 그러면 성상숭배 금지령이라고 있는데 성상숭배 금지령 이게 뭐냐 그러면 이때 이제 그러니까 교황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이때 로마 시대에는 뒤에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교를 믿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믿는데 이제 그리스도교를 믿음에서 이제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이제 우리가 동상 같은 걸 갖다가 만들지 마라. 응? 이렇게 이제 동로마에서는 성상숭배 금지령을 하니까 이게 이제 서로마 제국에서는 여기는 보면 조금 무식한 사람들한테 무식한 게르만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종교를 전파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 종교를 갖다가 전파하느냐. 그래서 어떤 그런 동상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아니다. 만들면 안 된다. 이게 원칙이다.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그러면 우리 갈라지자.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마와 동로마가 갈라지게 돼요. 성상이라는 게 이제 성스러운 상. 이거는 뭐 하느님 동상을 이야기하겠죠. 동상. 이걸 이제 숭배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동상을 만들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렇게 두 개가 쪼개지게 됩니다. 또 국교. 응? 국교는 이제 나라의 종교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인정한다는 건 그리스도교를 나라의 종교로 인정을 한다. 어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네,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잘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작합니다. 이제 로마는 일단은 우리가 요한번 시대에 이제 이렇게 그리스 했죠, 그죠? 그 앞에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리스하고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하고 서로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죠?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리스 세계가 폴리스 세계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바람에 그리스 세계의 어떤 그런 이제 발전과 어떤 이제 민주 정치가 이렇게 올라갔고 반대로 이제 그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는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그리스 폴리스 때 그때 페르시아 전쟁하고 주도했던 두 폴리스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있었는데 이 둘이서 서로 이게 힘싸움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힘싸움을 한 게 바로 펠레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싸움을 하다가 스파르타가 이제 페르시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근데 승리를 하는데 결국에는 너무 오랫동안 둘 나라가 싸웠기 때문에 그리스 세계가 이제 이게 몰락을 해버린다고. 몰락을 해버리고 페르시아도 그러니까 서서히 몰락해버리고 이걸 갖다가 누가 했다 그랬어요? 알렉산드로스 그 대왕이 전체를 다 그리스 세계와 페르시아 전체를 다 이렇게 그걸 다 정복을 해가지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이제 이렇게 크게 발전을 했다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젊은 나이에 그냥 죽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후계자 싸움 때문에 또 알렉산드로스 제국도 그냥 곧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금 힘을 얻는 게 바로 로마라는 거예요. 로마 세계인데 일단은 이제 로마는 기원전 8세기 무렵에 이제 역시 로마도 도시국가로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폴리스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게 이제 폴리스로 시작했다가 처음에는 역시나 처음에는 당연히 왕정이에요. 왕정이란 건 왕이 이제 정치하는 거. 처음에는 항상 보면 이 그리스하고 로마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은 처음에는 왕이 정치하는 왕정이에요. 근데 이때 왕은 힘이 없어. 왜냐하면 이제 이 왕 혼자서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폴리스끼리는 서로 전쟁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이 이제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는 바람에 귀족 정치, 그러니까 이렇게 귀족 정치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때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거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화정이라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공화정. 이게 이제 공화정은 뭐냐 그러면 일종의 이제 이게 공화정 안에는 원로원이라는 게 있어. 원로원. 이게 원로원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삼국시대 때 했던 다 이게 귀족들의 회의예요. 귀족 회의. 그러니까 귀족 회의. 그러니까 말은 공화정. 즉 공화정이란 건 뭐냐면 투표로서 대표자를 선출을 해서 정치를 하는 걸 공화정이라고 해. 투표로서 대표자를 선출해서 하는 어떤 그걸 정치를 하는 걸 공화정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문의는 이제 이게 공화정인데 이걸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 공화정을 움직이는 것은 원로원이라는 회의기구인데 이 원로원이라는 회의기구가 바로 귀족들의 회의였다. 그러니까 이걸 거의 보면 귀족 정치라고도 볼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제 이렇게 이 원로원에는 2명의 집정관이 있고 2명의 어떤 이제 집정관이 이 2명의 집정관하고 이 귀족회의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공동으로 나라를 운영을 한 거예요. 공동 나라 운영. 근데 이제 이 얘네들은 이제 거의 별 힘이 없이 그냥 오로지 그냥 얘네들이 힘이 더 셌다. 그래서 귀족들 위주로 이제 이렇게 그 나라 운영이 이렇게 흘러갔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공화정의 승리 보면 기원전 6세기 말에 왕정이 없어지고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공화정이란 건 시민들이 대표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는 걸 공화정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이러다가 이제 이 평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평민들이. 왜? 아까 말했지만은 아까 이제 이렇게 이 전쟁이 있어가지고 전쟁에서는 이 이제 기마병도 중요하지만은 이
이 중장 보병도 이 중요했거든. 얘는 귀족, 얘네는 평민. 이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하냐 그러면 자,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람이 딱 이렇게 창하고 방패를 들고 이렇게 한 발씩 이렇게 하면 이 옆에서 말탄 귀족들이 또 이쪽에도 반대쪽에도 이런 식으로 있겠죠. 반대쪽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이제 양쪽에는 기마병이 있고. 그럼 이렇게 둘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야. 서로 이렇게 밀고 싸우는 동안에 이게 이제 기마병들이 요 뒤로 가서 뒤에는 아무도 방어를 못 하니까 이게 누가 빨리 뒤로 가서 이거를 보병들을 갖다가 이 물리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이기고 지고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단 아무튼 기마병도 중요하지만은 중장보병이 이게 잘 버텨줘야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중장보가 이 보병도 아주 중요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장보병이 중요하니까 이게 평민, 즉 시민들도 우리도 이제 정치에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가다 이게 이제 아까 원로원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평민회라는 걸 구성해. 평민회는 말 그대로 평민들이 모여서 이거는 평민회의 기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평민들이 이제 평민회의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라를 갖다가 이제 운영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고 여기에 대빵은 호민관이라는 대표자를 갖다가 세운다는 거지. 호민관이 이렇게 대표자로 세워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이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귀족들이 정치 힘이 강하고 정치를 자기들이 중심으로 했지만은 이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들도 나라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안 주느냐? 권리를 달라. 아니면 우리도 안 싸우겠다. 이렇게 놓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평민들이 같이 정치에 참여하게끔 되는 게 이게 고대 그리스도 로마도 똑같은 어떤 그러한 흐름이다. 이걸 이렇게 알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읽어보면 그러니까 평민들의 중장보병 참여로 평민권이 확대돼. 평민들의 권리가 확대돼 가지고 평민회가 구성이 되고 또 평민 대표로서 평민회를 이끄는 호민관이 선출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2표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12표법. 이 이제 12표법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그때 보면 그러니까 이 이제 어떤 법률을 갖다가 만든 거예요. 12표법. 이 12표법이 뭐냐 그러면 12표법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법을 만든 건데 이 법은 귀족들도 따라야 돼. 귀족들도 이 법에다가 법을 준수해야 된다. 법을 준수.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귀족들이 힘이 셀 때는 귀족들이 이렇게 법 없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평민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막 해를 끼치고 이렇게 해왔다 그러면 이제 평민들의 이렇게 권리가 이렇게 이제 점점점 세지다 보니까 이걸 12표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귀족들이 함부로 할 수 없게끔 너그 귀족들도 법을 준수해라. 그래서 평민들이 어떤 귀족들한테 어떤 그런 이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12표법이에요. 12표법. 그러니까 이
표법은 이제 평민들의 어떤 권리가 올라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국민들의 권리가 형성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말한 기마병 중심, 귀족 중심의 정치에서 이제 평민 그 중장 보병까지 정치가 이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걸 갖다가 확보하는 게 시민들의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정치를 내가 어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갖기 위해서 이 로마 시민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이제 점점 이제 발전하게 돼.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에 이제 그 이탈리아를 이렇게 지금도 보면 로마의 그 이탈리아 수도는 로마잖아, 그지? 그때도 일단은 그 이탈리아를 전체를 통일하고 그리고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를 해. 그리고 이 포에니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이제 이 지중해 세계를 이제 이 로마가 지중해 이 세계의 그 패권을 네. 차지하게 된다. 이게 조금 이제 뭐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러다가 보면 이제 공화정이 이제 우리가 보면 그리스 세계는 민주정이에요. 민주정치. 특히 직접 민주정치. 그리스 세계는. 근데 로마 세계는 제국은 공화정. 그러니까 직접 민주정치는 뭐냐 그러면 그때 말했잖아요. 그리스 세계는 추첨을 통해서 공직자를 선발한다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무나 이게 이제 이 공직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운만 좋으면 뽑기.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뽑힌 수백 명의 이제 사람들이 민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다 같이 의논을 해서 나라를 운영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직접 내가 누구라도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민주정치라고 하는 거고, 이제 로마 세계 공화정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그냥 이게 대표를 선출을 해. 아까 말한 평민회에서 이게 그러니까 평민들이 대표를 그러니까 지금하고 우리도 지금 보면 시장 할 사람, 대통령 할 사람, 뭐 이렇게 뭐 시원 할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투표로서 이걸 선출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선출해서 그렇게 보면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운영하잖아.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이게 공화정이야. 그러니까 그것처럼 공화정이란 거는 이게 이제 대표로 내가 아닌 그러니까 시민의 대표를 선출해서 그 대표자가 나를 대신해서 정치하는 걸 이 바로 공화정인 거야. 공화정. 이거는 민주주의는 내가 직접 정치하는 거를 직접 민주정치라고 해.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나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로마가 일단 이렇게 발전했다가 로마가 이제 공화정이 쇠퇴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니까 이제 거기 보면 공화정 말기의 상황 보면 일단은 귀족들이 큰 땅을 소유를 해. 대토지를 소유를 하고 이게 이제 일단은 보면 노동을 이용하는 대농장, 이 대농장을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데, 이 대농장을 갖다가 경영한다는 말은 운영한다는 말이에요. 이름으로써 자영농이 몰락하고 전쟁 참여 시민이 감소한다. 공화정 위기. 어려운 말이죠. 네? 이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야. 자, 그 말이 뭐냐면, 자, 귀족들은
노예가 있어. 그러니까 귀족들은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나면 귀족도 기마병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평민들은 아까 중장보병으로 전쟁에 참여를 해요. 그럼 전쟁이 길어지잖아. 그러면 우리 이 앞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그리스 외교도 똑같이 귀족들은 내가 전쟁을 하더라도 내가 우리 집에 노예들이 있어가지고 그 노예들이 내 대신 농사도 짓고 일을 다 해. 그러니까 돈을 알아서 돈을 그 노예를 통해서 돈이 자동적으로 벌리고 있어요. 근데 평민들은 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일을 해야만이 내가 돈을 벌고 먹고 살아가는데 내가 전쟁에 참여를 하니까 수입이 없어지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어지니까 이 평민들이 점점점 가난해지는 거야. 전쟁을 하면 할수록 가난해지는 거야 보니까. 귀족들은 전쟁을 할수록 귀족들은 부자가 되는데 평민들은 가난해진단 말이야.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하니까 어떻게 해? 자기의 이제 어떻게 먹고 살려고 자기의 조금밖에 없는 그 땅을 갖다가 귀족들한테 팔아. 그러니까 귀족들은 그 땅을 싸게 사요. 그러니까 귀족들의 땅이 점점 넓어지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상대방에 있는 이 저 병사들을 노예로 잡아온다고. 그러면 그 노예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 이 귀족들이 거의 대부분을 자기들이 노예를 가지고 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귀족들은 전쟁을 하면 할수록 이제 자기들은 평민들이 판 땅을 귀족들이 사고 내가 전쟁에서 잡아온 노예들로 그 땅에다가 농사시키고 그러니까 귀족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평민들은 전쟁을 하고 이겨도 나한테 뭐 들어오는 거는 조금밖에 없어. 조금밖에 안 들어오고 대신에 내가 이제 전쟁함으로써 나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집은 점점점 가난해지니까 그 땅을 갖다가 귀족들한테 팔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판 돈으로 또 조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빈부의 격차가 점점 차이가 나겠죠, 그죠?